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4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봄이죠. 증시도 따뜻하게 봄처럼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바이오 업종을 많이 이제 분석을 했었죠. 이제 코로나 전국 하에서는 역시 이제 주도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기 때문에 해당 이제 주도할 업종들 이제 종목들을 자세하게 좀 분석해 드렸던,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을 찍고 한 2년 여간 하락, 그리고 이제 최근에 횡보 바닥권을 다지는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변화가 컸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 이제 특히나 이제 메이저 수급은 지금 대부분이 2차전지 업종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업종에서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오르고 과열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통해서 그 자금을 다른 업종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동시키고 분산시키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종으로 상당한 물량을 이동하고 해당 업종에 이제 또 듬성듬성 또 신고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 업종 쪽에 또 괜찮은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제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제 그 중형주단의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와 함께 들어올렸지만, 코스피 쪽에서 이제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덩치가 큰 종목도 이제 들어올렸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메이저의 어떤 선택도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모으고 있다. 지금 당장 바이오가 연속적으로 막 치고 달리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건 때가 있고 물량을 충분히 모았을 때, 매집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명분이 또 발생했을 때 강한 어떤 추세로 움직이겠죠.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어제도 조금 제가 경고를 드렸고 또 이제 그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2차전지 쪽에 좀 과열권 종목들을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 군 중심으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2차전지 업종이 절대 끝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도 업종 탈락을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그 업종 안에서 자금은 좀 다르게 돌고 차별화되는 시세가 나오는데, 과도하게 이제 과열된 종목들을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성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조금 냉철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한번 바라다 보시면 뭔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일반적인 대중 투자들이 어떻게 막 지금 흥분돼 있구나. 좀 마비가 돼 있구나. 어떤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좀 경고를 드렸습니다. 메이저가 엄청나게 팔아제끼면서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와졌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도 이거는 이제 밑에서 매집한 큰 손들이 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역력하게 좀 나왔던 날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오늘 0.3%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13조 4천억입니다.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도 상당히 옮겨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완연했습니다. 13조 4천억이 코스피 쪽에 터졌다는 거는 이제 코스피도 상승에 확실하게 좀 동참한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26% 상승해서 857포인트.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 적진 않았는데요. 13조 2천억. 근데 여기서는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미리 좀 이야기 드리고요.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한 2배 가까이 많았던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이 좀 강했죠. 8,000계약 이상 순매수했고요. 오늘 코스피 쪽은 외국인이 3,1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에 좀 집중됐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랑 SK 하이닉스에 이제 매도가 좀 집중됐고,
기관은 2,100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700억대, 100억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48조,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5천억 수준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네요. 어제 미국장은 그냥 보합 정도 등락했는데요. 다우 쪽에서 상승이 좀 컸죠. 1% 상승은 어제 이제 유가 급등으로 그 정유 화학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시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엑선모빌 이런 기업들 있죠.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띄었고, 어제 나스닥도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었죠. 한 6%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 하락의 어떤 영향도 조금 도화선이 됐죠. 2차전지 하락 조정에. 근데 조정일 뿐 추세 붕괴는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케이 증시 오늘 0.3% 상승, 홍콩이 0.9% 하락, 테크 기업이 조금 이제 조정받았고요. 대만하고 상해 증시도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한국 증시도 뭐 매크로 상황이 워낙 이제 지금 좋은 어떤 흐름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장기 평선을 지금 뚫어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점은 확실히 100%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작년 이제 코스피 지수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장기 평선 241선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내는 흐름이 거래 대금까지 동반했어요. 이거는 작년 9월달, 10월달,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저점이 이제 확실히 100%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저는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의 어떤 중요도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은행이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금융권의 문제가 됐던 문제는 차후에 이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발현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정부가 봉합을 했고 또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시켰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크로적인 어떤 악재나 리스크 요인은 상당 기간 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수급들이, 큰 메이저 수급들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이제 진격한다는 의미죠. 용기 있게 이제 계속 이 안에서 자금을 돌리고 있고 유입시키고 있다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점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오늘 제가 저점 100%였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업종별로 2차전지만으로 이제 끌어올린 요 형태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만으로 거의 끌어올린 셈입니다. 거래대금 들리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또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을 순환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어떤 추세가 강화를 되어 갈 때는 지수 관련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급을 받아내면서 결국 과열된 거에서 나오고 과열 안 된 쪽으로 가가지고 또 들어올리고, 또 이제 약간 좀 과열되면 과열 안 된 쪽으로 가서 들어올리고 하는, 이러면서 지수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세화 시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차전지만으로 이제 상승하고 2차전지가 붕괴됐다면 제가 이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이 저점이다 하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가장 중요한 2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로 전부 지금 선순환 돌리는 수급이 메이저 측에서 나타났다는 거는, 거래대금을 이렇게 늘리면서 나타났던 거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어떤 종목에서 최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최대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바이오가 좀 움직였는데 바이오 이따가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수급 구도에서 좀 특징적인 게,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1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보면 철강하고 전기전자 이 두 개의 종목에서 5천억 넘게 순매도했고요. 의약품 쪽, 바이오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화학은 이제 뭐 2차전지겠죠? 2차전지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바이오 쪽으로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를 해서 그쪽 업종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걸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수급의 동향이었고, 오늘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은 1.6%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 저점 높이고 장기 평선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전 매물대 라인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가 붕괴되는 패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큰 그림에서 두고서 지금의 이제 종목별 흐름이 오늘 뭐 약세가 나온 것들 때문에 이제 붕괴된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뭐 조금 과열된 거 조심하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자는 얘기는, 일단은 이런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어떤 뷰를 얘기한 거지, 전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뷰가 이제 전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4.7%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근데 이제 장기 평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렇다면 이제 메이저가 선택한 건 뭐냐, 이거죠. 코스닥 제약 업종의 종목들을 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장기 평선 뚫어 올렸습니다. 4.4% 상승.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유망한 그 신약 기업들 있죠. 그런 쪽 플러스 이제 미용, 덴탈 이런 어떤 실적 수반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그런 영역으로 메이저들은 수급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도 좀 쉬었죠. 반도체 KLX 지수도 2% 조정받았고,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도 2.7%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지수가 480일 이평선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 나가는 건 지금 2차전지 업종 뿐이지, 반도체가 그래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괜찮지만, 밑에서 올라왔지만 추세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241선은 돌파를 했지만 이 거대한 또 48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쭉쭉쭉쭉 또 이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오 업종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이제 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또 바이오 이렇게 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메이저 수급의 흐름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짜임새 있게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 수급 자체도 보시면 기관들도 제약업종, 제약을 상당히 많이 샀죠. 외국인도 보시면 제약을 687억을 샀고요. 기관도 236억을 샀습니다.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도를 했지만, 반면에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는 순매수를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중요한 좀 포인트고요. 그만큼 주요한 어떤 메이저 수급이 이 바이오 업종으로 상당히 오늘 좀 들어오는 패턴을 확실히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 한번 좀 보죠. 시총 상위주를 좀 보면요. 뭐 하여튼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추이 흐름은요, 지금 뭐 다 개선되고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도는 낮을 것 같고, 종목별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0.79% 상승. 이 삼성전자도 제가 우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이제 장기평선 241선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위로 계속 고개를 들면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지금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선행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큰 자금 어떤 수급들은 이 반도체 업종의 추세 전환을 확신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40 장기평의 저항을 받아서 여전히 이제 밑에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죠. 1.2% 낙폭이 이제 크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고요. 셀트론이 역시나 이제 6% 상승으로 바이오 업종 내에서 대장이었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의 강세가 이제 그 수반이 돼야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은 들어올려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이 차지하는 코스닥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비중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종목이 또 4%, 5% 각각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같이 들어올려줬다. 또 이제 HLB도 중요한 어떤 성격이죠. 시총이 4조 원이고 지금 장기평선 물량들 흡수하고 중기평선 지지력을 좀 보이면서 괜찮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드라진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결국 이제 241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앞서 보시면 비교가 되죠. 이때는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서 장기평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매물을 이제 메이저 수급이 가져갔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오늘 수급 구도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이 14만 주, 기관이 23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더라도 도합 한 150억 정도인데요. 결국 이제 이게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오늘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메디톡스 같은 게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어떤 부분에서, 흐름에서 추세가 바뀐 흐름을 거래량의 동반과 함께, 이 장기평선 뚫어내고 대량거래 터트리는 것은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과 함께 바이오 전체를 좀 같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갖고 있죠. 휴젤도 마찬가지지만 휴젤은 좀 아쉽죠. 휴젤은 좀 그런 어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ST팜도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강세를 띈 종목 ABL 바이오,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장기 평선을 오늘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졌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그만큼 또 매물이 앞서 많이 소화됐기 때문에 나올 만한 매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어떤 오늘 흐름도 의미 있다. 장기 평선 뚫어 올리고 장대 양봉에 거래량을 평소보다 좀 그래도 늘렸다 많이. 그래서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의 가능성이 있다.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부근에 올려세우는 장대 양봉이지만 거래량을 엄청나게 늘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왔다. 보로노이가 이제 또 의미 있죠. 역시나 이제 장대 양봉 세우면서 앞선 매물대 라인의 물량들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이제 엄청나게 늘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움직였어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 디노맨 컴퍼니라든지 고바이럴 같은 기업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연출되면서 늘어나면서 추세 전환의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시그널들을 보내주는 형태. 또 루닉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신규 상장 때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대표 종목인데 역시나 현재 거래 늘리면 이제 거래가 엄청 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1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것도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주 섹터 내에서 상당히 또 비중적으로 있는 기업이죠. 요것도 장기 평선 부근에서 거래를 늘리면서 장대 양봉을 빵 세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미용 관련주들은 신고가를 위한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어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정배열 우상향, 또 중기평선 지지, 정고점 부근 올려놓는 흐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패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신고가 흐름, 뭐 인토로즈 이런 것들도 신고가 흐름을 낼 때 바이오 업종에 이제 상당한 또 메이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죠. 파마 리서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배열로 전환되는 흐름, 장기평선을 대량 거래로 뚫어 올리는 흐름들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둘 필요가 없죠. 바닥본 끼고 이건 이제 그래서 이런 패턴은 아직은 관심 둘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변화와 차기 이제 바이오 업종이 들썩이고 움직이게 될 때 어떤 종목들이 주도력을 보이면서 움직일 것인가. 앱클론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장기 평선을 미리 뚫어 올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암학회죠. 거기서 이제 임상 발표를 하는데 카티 치료제가 워낙 이제 임팩트가 크고 또 포텐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 종목의 흐름 자체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수랑 무관하고 업종과 무관하게 움직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40일 이평선 부근의 매물을 차곡차곡 잘 흡수를 하면서 결국은 뚫어 올리고 지지받고 재차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2차전지 영역으로 넘어가서 SK하이테크놀로지 바닥권의 이제 주요한 종목들을 많이 최근에 강조드렸었죠. SK하이테크놀로지 분리망제 대장주인데 역시나 강한 기조.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이제 움직이던 종목들은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동방회사죠. 요것도 지금 장기평선 부근에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또 LNF 이렇게 1, 2, 3인방이 시총 1, 2, 3인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 뭐 첨보 같은 것도 많이 빠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계속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주도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경 BK 같은 기업은요, 이 음극재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시세 분출시켜가지고 이제 밑에서 이제 매집한 큰 손들이 물량을 대중한테 떠넘기는 그런 어떤 패턴이 전개되는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멤버십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집 패턴을 보이고 이게 한 차례 이제 슈팅을 날린 후에 조정을 거쳐서 이틀간 대량 거래를 뿜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주기수를 다 돌려버리는 패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중 투자자에게 이제 넘겼을 걸로 추정되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위기가 좋은 어떤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메리트 있는 것들을 들어올리는 패턴 역시나 오늘도 반복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도치 형태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알리는 패턴 뒤에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체 들썩이니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올리는 패턴. 뭐 그걸 빌미로 이제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는 패턴. 그래서 이 기관의 물량을 그대로 다 이제 일반 개인이 받아냈다면 이게 이제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세를 받쳐준 흐름이 후속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받아먹은 어떤 개인은 큰 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기업의 시총은 장외에서 조단위를 호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내에 들어와서 매집하려는 측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우리가 관찰 대상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기업의 앞으로 행보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주 좀 더 보면요. LG엔솔하고 삼성 SDI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세게 빠졌죠. 이 종목이 이제 리튬 관련주로 이제 앞으로 고성장 예상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상과 이제 또 리튬 가격의 변동 가능성들,
이제 약간 불확실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좀 이제 밸류상 올라온 부분이 크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2,100억 그리고 기관이 87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3,690억, 기관도 33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거진 7천억을 개인이 순매수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예, 완전히 그냥 떠넘겨버린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앞선 매물대 라인, 21년도 매물대 라인, 18년도 매물대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포인트고, 차후에 이제 리튬에 대한 이제 리튬 강산 내지는 리튬 염료를 통한 매출액이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어떤 시점 부근에서 또 리튬 가격이 또 어떻게 변동하는지, 리튬 가격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리튬을 통한 매출액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향후에 이제 리튬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수백조 원의 가치 이런 식으로 좀 뉴스 기사라든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결국 이제 성장하는 어떤 사업부문과 중요도 높은 어떤 그 소재의 가치는 분명하지만 주가라는 어떤 전략, 주식에서의 어떤 전략 자체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 잡아드리는 그런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과열됐다는 얘기를 드린 종목, 대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빼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또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 있죠. 리튬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과도하게 올라왔죠.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거,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은 사실 뭐 저랑 같이 이제 멤버십 활동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탑픽으로 강조를 드렸던 대표 종목입니다. 제 차트 심리 이론에도 너무나 부합됐던 그런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이제 강조를 드리고 스터디를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과도한 어떤 영역으로 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드렸던 거고, 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코스모 화학과 함께 굉장히 이제 이런 영역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어떤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과도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정받게 되면 사실 반토막 정도는 최소한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잡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수화학입니다.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관심조차 둬선 안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 반영 내지는 그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어떤 지점은 아주 먼 미래이며, 그게 이제 가능할지 여부도 지금은 모릅니다. 전고체가 이제 상용화가 돼서 뭐 매출 어느 정도 찍히고 침투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기대감으로 이제 오른 거예요. 절대 관심 가져서 안 되는 구간까지 온 상황이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반토막 가까이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도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도 반드시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많은 2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증설에 따른 어떤 캐파에 따른 매출액과 이익이 어느 정도 계산돼서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뭐 40, 50, 예? 포스코 뭐 이제 퓨처엠 같은 경우 보면 한 60, 70 막 이런 식으로 매기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다 20, 15, 예? 그리고 12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맹신하는 그리고 환상을 가지는 태도, 그리고 지금의 밸류와 예를 들면 리튬에 대한 어떤 부분도 리튬 가격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확실성을 지금 뭐 높은 가격에 확정지어 가지고 매출액과 밸류에이션을 미래 걸 추정해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기대감으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그 가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몇 개월 뒤에 반드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을 되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팬딩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었죠. 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그 IRA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몇 종목 체킹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과열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그 IRA 수혜 이제 장비주로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또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 어떤 종목들은 과열돼 가지고 메이저가 열심히 대중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고, 어떤 종목은 열심히 물량을 오히려 더 사고 있습니다. PNT 같은 이제 장비주 대장주도 역시나 이제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이제 신고가를 내기 위한 어떤 행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슈팅 내지는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들도 마찬가지로 과열된 종목들은 계속 메이저가 팔지만 기관들도 계속 사는 어떤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시세의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TCC 스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과도하게 지금 올라와서 이제 대중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장비주 중에서 윤성 FNC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미래 성장성도 밝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과열권에 치달은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DENT 같은 이제 장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영역에서 굉장히 강조드리고 꾸준하게 커버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신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하게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비중을 줄이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오고 있다.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신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좀 주의가 요하는 업종이 됐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는 굉장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진주를 발견해서 내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또 이제 메이저 수급이 순환매 돌면서 그런 것들을 또 들어올려주는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의 이제 교환사채 발행이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 좀 좋은 리포팅이 나와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하이닉스의 이제 교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아서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이 하이닉스는 저점을 만들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이제 교환사채인데, 교환사채라는 게 뭐냐면요, 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뭐 자사주 내지는 또 이제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 왜 이런 걸 발행하느냐? 이제 주요 주주, 최대 주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죠. 예. 뭐 제3자 유증이든 전환사채든 이런 것들은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분 희석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걸 선택했다 보는데요. 보통 이제 할증 발행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종가 대비해서도 한 30% 할증된 금액.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격보다 30% 올라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는 이제 이 낮은 이자율로, 연 이자율은 1.2에서 1.7%. 아니, 지금 이자율이 얼만데 이거 이자율을 받고 싶겠어요? 예, 주식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가 낮은 위치다고 판단하는 당이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행 결정이 됐다는 것, 조건 자체가 이렇게 10% 20%도 아니고 거진 한 30% 할증 발행됐다는 거는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발행 목적은 운영 자금 확보 목적이다. 이미 연초 두 차례 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4.7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이번까지 하면 6.7조, 뭐 충분히 이제 운영 자금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고들을 좀 떨어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재고 끝까지 그냥 쥐고 있고, 지금 다른 데서 자금 이렇게 싸게 조달해서 버티면 좋은 날 온다 곧.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곧 해결된다, 해소된다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 유동성 리스크 해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한 10조 원 정도 적자 볼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이 경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막은 거죠, 그 우려를. 그래서 어쨌든 지난 연말 보유 현금성 자산이 5조 수준이고요. 이번에 이제 교환사채 포함한 신규 조달 자금이 6.7조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적자도 거의 커버 가능한 수준 정도. 그래서 운영 자금도 충분히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캐펙스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자금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조건 자체가 결국은 할증됐는데 30% 할증이라는 거는, 이 기업은 뭐 디스카운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금 조달을 통해서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 투자자도 그렇고 회사 측도 그렇고, 결국은 이 자금 조달이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되고, 전방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업황의 회복이 예상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현 시점에서 신규 자금 조달이 아닌 추가적인 카펙스 축소 등을 통해서 비용 통제를 선택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업황 개선에 있어서 사측도 그렇지만 투자자 측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화에서는 이번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을 전망하고 있고,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번 2분기부터 서버 중심의 점진적 수요 회복과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가 본격화됨을 언급한 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바닥을 짚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추정한 실적 추이를 보면요, 영업이익을 이렇게 잡고 있네요. 올해 11조 6천억 정도를 영업이익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낸드에서 많이 볼 걸로 예상하네요. 그래서 내년도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할 걸로 예상되는데, 디램은 이제 흑자를 이렇게 보지만 낸드에서 여전히 좀 적자를 보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이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는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오늘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많이 오른 거,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 팔았고, 그렇죠? 예. LNF 금양도 있네요. 윤성 FNC,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네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라든지 또 낮은 위치에는 셀트리온, 또 네이버, 또 LG화학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또 LG전자, 최근에 방산주 많이 사요. 한국항공우주, 또 LG 엔솔, 예, 현대차,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런 기업들을 좀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이제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보죠. 오늘 삼성전자 1위 1,300억, 셀트론이 2위, 또 LG와 LG전자, 또 보시면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2차전지 종목이죠. 그리고 한미약품, 또 알테오젠이 있는 게 좀 유의미하네요. 바이오 쪽에. 또 코스닥 넘어서 알테오젠, 메디톡스, 셀트론 헬스케어, 에비엘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그냥 완전히 득세했네요. 바이오니아, 레고캠 바이오, 네이처셀, 카네레 바이오, SD팜. 예, 바이오가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을 펼쳐졌던 것 같고요.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 같은 게임즈도 좀 있네요. 시장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셀트론 제약도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루니, 시젠, 예, 오늘, 그리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 디어유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바이오가 그냥 압도했고, 또 일부 이제 2차전지는 오히려 이제 매도 수급이 좀 많은 구도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상반된 시각들도 있었던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좋은 전략들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완연한 봄입니다. 다들 포근한 시간,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선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실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